저번에 마저 하다가 마른 거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형 16번 최대값 최소값 요거 한번 해볼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는 조건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교집합의 개수가 조건으로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네. 전체 집합의 개수가 712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면 20개. 그 다음에 X라는 놈의 원소의 개수가 14개고 Y라는 놈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몇 개냐면 8개. 그랬을 때 X 교집합 Y의 최대값 M과 최소값 M에 대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교집합이 제일 많을 때가 언제겠어? 어떤 한 집합이 어떤 다른 집합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가 교집합이 제일 많겠지. 원소수가 작은 놈이 큰 놈 안에 완전히 오롯이 들어가 있을 때, 그러면은 얘는 전체 원소의 개수가 전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 테니까. 그러면 둘 중에서 원소 개수가 작은 애가 누구니까? Y니까. Y의 원소의 개수 8개가 이 X와 Y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무슨 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M은 8. 그 다음에 최소값을 봤더니 그러면은 X랑 Y랑 제일 이상적인 관계에서라면 X랑 Y랑 아예 교집합이 없어버리면, 그지? 그러면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이 되니까 그게 최소가 될 거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전체 집합이 몇 개래? 20개라는 거야. 얘가 원소가 14개, 얘가 8개인데 만약 둘 사이에 교집합이 없다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4 더하기 8에서 몇 개가 될 테니까 22개가 될 테니까 적어도 몇 개는? 2개는. 적어도 2개는 이렇게 겹쳐 있어야만 그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0개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따라서 앞으로 교집합에 우리가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 집합을 그냥 이렇게 더해 봤을 때, 그랬을 때 만약에 얼마니? 거기서 전체 집합의 개수를 뺐을 때 남는 놈, 그게 바로 교집합의 최소값이겠지. 주의해야 될 점, 만약 얘네들을 더했는데 얘가 더 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최소값을 마이너스라고 하면 안 돼. 그 경우에는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면 둘의 합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얘네 둘이 교집합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지?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땐 최소값이 0일 것이다. 여기서는 2가 되겠네. 그래서 최대 최소를 빼라고 됐구나. M 빼기 M이니까 답은 얼마? 이런 것도 주의해야 돼. 마지막에 답수라는 거 M 빼기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써야 되는데 그냥 8 구했네 2 구했다고 그거 쓰면 틀리는 거야. (713번) 같은 것도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지. A가 6개, B가 9개네. 그런데 NA 교집합 B가 3보다 크거나 같대. 민준아, 그러면 얘는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최소값이야? 3이 최소값이야? 최대값이야? 최소값. 최소값이지? 우리 아까 최소값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최대값. NA 더하기 다시 NB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뭘 빼줘라? 나머지가 아니라? 교집합. 전체 집합. 그랬더니 얼마가 됐더라? 최소값이 3이 나왔더라 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보고 그냥 3보다 크거나 같네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3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최소값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너네가 수능 기출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최대값이면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안 해. 그치?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고, 최소값이면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고, 그런 식으로 하여간 표현을 잘 익혀놔야 돼. 그럼 얘는 6이고 얘는 9니까 아하, 전체 집합이 몇 개구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12개네. 그치?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개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NA 합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요거는 우리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앞부분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그 식을 알고 있어야 푸는 문제지. 합집합은 어떻게 구했어? 바로 앞에서 배웠었잖아. 우빈아, 합집합은 구하는 식이 뭐였니? A랑 B의 합집합. N A 더하기 N B 한 다음에 그러면은 두 번씩 세게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 한 번만 세야 되는데 숫자를. 그게 뭐였어? 교집합. A의 숫자를 셀 때 교집합 한 번 세고 B의 숫자를 셀 때 교집합 한 번 세서 걔네는 두 번 세게 되니까 그만큼 도로 빼줘야 된다 그랬잖아. 한 번 세는 게 값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가 A 합집합 B의 최대 최소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잘 보면 어차피 NA, NB는 정해져 있지. 6이랑 9로. 그런데 A 교집합 B의 최소값이 얼마래? 3이지. 최대값은 얼마일까? 둘 사이에 뭐? 숫자가 작은 놈의 원소의 개수인 6이 최대값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봐봐. 얘네 둘의 합 15에서 최소값인 3을 뺐을 때가 합집합의 최대값이겠지. 얘네 둘의 합인 15에서 최대값인 6을 뺐을 때가 합집합의 뭐야? 최소값이겠지. 그래서 합집합의 최대 최소는 교집합의 최대 최소랑 반대로 15 빼기 3 하니까 얼마? 12 나올 거고 최대값이. 그지? 전체 집합이랑 똑같네 숫자가. 그 다음에 합집합의 최소값은 15에서 6을 빼주니까 몇 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9개.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래서 둘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 마지막으로 최대값, 최소값 합쳐서 21이 답이 되는 거죠. 유형 17번은 이 원소의 개수 같은 거는 문제는 아마 실제 너네가 풀만한 문제는 그러니까 학교 문제 말고 수능이나 모고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런 활용 문제로. 어느 학급의 학생 40명 중에서 A 통장이 28명.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문제를 보잖아. 보자마자 수식으로 바꿔놔. 민준아, A 통장을 갖고 있는 학생이 28명, 이거를 수식으로 뭐라고 쓸래? N. 그치. N, 가로 열고, A는? 그러면 다음, 문제의 다음 부분도 민준이가 불러줄래? N, 그 다음 뭐야? 선생님 문제 안 보고 있거든? B는? 16이야? 그 다음 또 뭐라고 써있어? 선생님 문제 안 보고 있어? 민준이가 N U야? 전체 집합 U는 40이야? 네. 그 다음에 뭐다 뭐 야, 선생님 문제 볼게. A은행도 안 갖고 있어. B은행도 안 갖고 있어. 둘 다 안 갖고 있는 거지. 둘 다니까 우리나 또는이야 그리고야? 우리말 표현으로 따지면 오어야 엔드야 또는이야 그리고야? 그리고지. 근데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지 않은 거야?
아는 거니까 A일까? A 여집합일까? 여집합. 여집합이지. 자, 그러면 N, 여기는 그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A도 갖고 있지 않아. 그럼 A 여집합. B도 갖고 있지 않아. B의 여집합. 걔네들의 뭐? 둘 다 갖고 있지 않으면 교집합이지. 둘 중 하나가 없으면 합집합이지. 그래서 요렇게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 몇 명이냐면 4명이래. 그때 A은행과 B은행의 통장을 모두 갖고 있는 학생 수라 그러면 윤수야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래? 식으로 N? 그렇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너네가 이렇게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걸 둘 다 쓰는 거야. 뭐 벤 다이어그램 동시에 써.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 전체가 40인데 이렇게다. A 여집합, B 여집합의 교집합이 뭐지? A의 여집합이면 A 빼고 나머지잖아. B의 여집합이면 B 빼고 나머지잖아. 걔네들이 겹치는 부분이라면 A도 B도 아닌 요 바깥쪽 부분이겠지. 그치? 사실 정석대로 풀자면 어떻게 하면 돼? 쟤를 누구의 법칙? 또 이 사람의 신상 내력을 설명해야 돼. 인도에서 태어나 영국 국적을 들고 이름은 프랑스식인? 응? 벤 아닌데? 벤은 완전 영국 사람인데? 드모르간이지, 드모르간. 드모르간의 법칙을 활용하면 얘를 간단하게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여집합을 밖으로 빼면서 얘는 A, 교집합은 합집합, B 여집합은 B로 바꾸면서 A 합 B의 여집합이구나 하고 쉽게 알 수 있잖아. 그치? A 합 B라면 요렇게 A와 B 부분을 합친 영역, 그 짱구 엉덩이 같은 요 영역이잖아. 그치? 그 바깥쪽이 바로 A 합 B의 여집합이면 그게 몇 개다? 4란 얘기니까. 그럼 A 합 B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겠네. A 합 B는 얼마니? 전체 집합이 몇 개야, 민준아? 40개인데 그 중에 4개를 빼면 얼마? 36개. 그러니까 A 합 B가 지금 몇 개란 얘기? 36개란 얘기야. 36이란 얘기. NA 합집합이. 여기가 36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A 교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니? 우빈아 다시 한번 재도전. 합집합의 식 뭐였어? 교집합. 이게 NA 합비인데 그 NA 합비가 얼마라는 게 밝혀졌어? 36이라는 게 밝혀졌네. 그러면 28 더하기 16 마이너스 NA 교비는 우리가 모르니까 X라고 합시다. X는 36이니까 X 금방 구할 수 있지. 얼마니? 44 빼기 36 하면 되네. 따라서 교집합은 얼마?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유형 18번 볼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활용 여기 최대값과 최소값. 이번에는 윤서가 선생님 문제 좀 알려줄래? 자, 문제에 나온 조건들을 식으로 표현해줘. 719번. 먼저 N 뭐? NU는 잠깐만. NU는 얼마? 10? 80? 85? 85? NA는 46이야? NB는 얼마? 54? 3? 또?
끝이야? 그 다음 구하라는 거 뭔데? 최대 뭐의 최대값? 모두 이용. 응? 그 모두 이용한 것도 표현해줘야지. NA 교집합 NA 교비의 최대값, 최소값 아니면 둘 다? 최대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냥 따로 구하라고 돼 있어? 아니면 둘의 합이나 차는 아니고? 아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이거는 요 얘기지 지금. 자 그러면은 민준이가 간단하게 최소값 간단하게 먼저 최대값 먼저 구해줘. 민준이가 간단하잖아. 둘의 교집합의 최대값은 뭐라 그랬어? 46. 그렇지. 숫자가 작은 놈의 원소의 개수는 46이고 최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NA 한 다음에 둘이 어떻게 NB 해서 더한 다음에 뭘 해줘라? 전체 집합의 개수를 빼줘라. 그지? 전체 집합과 차이가 나는 그만큼이 바로 최소한 얘네는 요 정도는 겹쳐 있어야 돼 라는 얘기니까 해보니까 얼마 돼? 46 더하기 53 빼기 85니까 얘가 지금 99네? 99에서 85 빼니까 14가 돼서 최소값이 14가 되겠다. 그지? 최대값 46에 최소값 14 빼니까 얼마? 32가 답이네. 푸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그치? 근데 처음 너네가 봤듯이 식 세우는 게 그리고 뭘 써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어려울 뿐이야. 만약 그것만 잘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 나와도 이렇게 문제가 길어 못 알아보겠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간단하게 식으로 그냥 내가 옆에다가 딱 써준 다음에 그 간단한 문제를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민준이도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완전 럭키비키잖아 하면서 딱 풀 수 있게 연습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문제 한번 쫙 풀어보고 그 다음 우리 넘어가야 될 거는 명제인데 지금 일단 한 5분에서 10분? 10분 정도 문제 풀고 선생님이 푼 거 같이 풀고 그 다음에 명제 넘어갑시다. 문제가 뭐예요? 명제 한번 봅시다. 명제가 뭐냐면은 이 파트에서는 민준아 사실은 말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말하는 방법이 너네 말할 줄 알아 몰라? 예? 말할 줄 알아 몰라 민준이? 그죠. 할 줄 알지. 근데 수학적으로 보면 아직 말을 못하는 갓난쟁이와 다름없다 이거야. 왜? 수학에서의 말은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말이랑 약간 다르거든. 예를 들어서 민준이는 키가 크다. 이건 수학에서 말이라고 볼까 안 볼까? 안 봐요. 안 본다는 거야. 왜? 구체적인 그 값이 정확하게.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것도 맞는 말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주관적이라서를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이면 뭐고 객관적이면 뭔데? 둘의 차이가 뭔데? 자신만이 생각해서 조금 더 정확히. 기준이 뭐냐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냐 없냐. 그렇지? 주관적이라는 말은 누구에겐 참이고 누구에겐 거짓일 거 아니야. 최민주는 키가 큽니다라는 말이 누구한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맞게 느껴지겠지만 저 하승진 이런 농구 선수가 보면은 뭐야 이 꼬맹이는 이럴 거 아니야. 최영만이 보면은 얘 키 작네 이럴 거 아니야. 그치? 누군가에겐 진리가 되고 누군가에겐 거짓이 되면 그거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럼 수학적으로 말하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뭐라 그래? 걔네를 명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명제의 조건이 뭐다?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돼. 객관적인 방법과 실험과 관찰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만 그게 뭐다? 명제다. 얘가 아닌 건 명제가 아닌 거야.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빈아, 2분의 1은 자연수이다.
얘는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가 아니다? 명제가 맞아요. 2분의 1이라는 자연수이다 라는 말은 일단 맞았어, 틀렸어? 그럼 너는 확실히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명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옳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냐 없냐가 명제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얘는 그래서 뭐라고 불러? 거짓인 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거짓인 명제. 그치? 맞았다 틀렸다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맞다 틀리다를 판별할 수 있냐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맞는 말은 받아들이고 틀린 말은 배격하잖아. 우리 그럼 일상에 인간적인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다가 거짓인 명제를 보고 이건 말이 안 되네, 명제가 아니네 하고서 체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없어야겠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면 뭐다? 일단 명제라는 거야. 그 다음에 참 거짓을 판별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정의라는 게 있어.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저스티스 그 정의가 아니지.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뭐니? 영어로는 뭐라 그래? 우리는 아니지, 잠깐만, 여기 미국 사람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영어로 뭐라 그래? 미닝. 아이,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definition이라고 하는 거야. definition. 이게 뭐야? 너네 definition이라는 말 운동할 때 들어볼 수 있는데 헬스 안 해봤어? 런닝머신만 뛰었어? 저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definition이라는 말 많이 써. 바디빌딩 하는 사람 definition 말을 왜 써? 선생님도 살을 빼면 이 안에 근육이 있을 거 아니야. 믿기 어렵겠지만. 그랬을 때 근육이 얼마나 선명하게 갈라지냐. 그거를 definition이라 그래. 그래서 define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거라, define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두 개로 가르는 거야. 정의라는 게 뭐야? 딱 잘라서 여기부터는 풀이고 여기부터는 나무야. 경계를 가르는 게 definition이지. 그게 바로 정의야. 정의롭다 할 때 정의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야? 정의라는 게 어떤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밝힌 거를 우리가 정리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정리라는 말이 있지. 정리. 보통 정리라고 안 하고 공리라는 말도 같이 쓰거든. 많이 쓰는 말은 공리. 이건 뭐니? 일단 정의에 해당하는 말 뭐 있어? 예를 들면 너네 기하학 처음 할 때 점이란 걸 뭐라고 배워? 점이란 위치만 있고 크기는 없는 애야 라고 배우잖아. 그 다음에 선분이란 또는 직선이란 뭐만 있고 길이만 있고 너비가 없는 애야 이렇게 배우잖아. 그런 게 뭐야? 정의지. 나는 일단 여기부터 시작할게 하고서는 뜻을 정하고 나서 시작하잖아. 그림으로 그리더라도. 공리는 뭐야? 정리는. 제일 너네가 잘 알고 있는 정리 뭐 있어? 무슨 고라파덕의 정리 대신에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때 정리라는 말 쓰잖아. 그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건 원래부터 자연 상태를 그대로 했거나 우리가 뜻을 만들어낸 게 아니지 정한 게 아니라 뭐야? 그 원리를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자명하게 맞아서 얘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 얘는 우리가 앞으로의 지식을 만드는 기반으로 쓸 거야 라는 기초 재료가 뭐야? 그게 정리야. 뜻을 정하는 건 정의고 그런 기초적인 뜻을 가지고 여기부터는 우리 그냥 다 같이 맞는 걸로 칩시다. 여기는 더 증명이 필요 없잖아요 하는 게 정리야. 너네가 배우는 기하학 있지? 그 기하학 만든 사람 누구야? 그 어떻게 수학 배웠는데 유클리드 몰라? 유클리드? 유클리드 평면기하기만. 유클리드는 다 참고로 영어식 발음이고 원래 이름은 유클리드가 아니야. 원래 이름 뭐니? 내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유클리드는 영어식 발음이고 당시에 불렸던 이름으로 제일 갖고 에우클리데스라는 이름이야. 원래는 그리스식으로 에우클리데스를 영어식으로 유클리드라고 읽은 거야. 어쨌든 그 사람이 처음에 예를 들면 정리 5개를 만들어. 공리 5개를. 그 공리 5개로 26가지의 새로운 증명을 하고 그걸로 책을 써. 그 책을 쓴 게 기하학 원론이고 너네가 지금 배우는 그 있잖아. 뭐 평행하는 선분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저 동의각이 같고 엇각이 같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그거 다 유클리드가 만든 거야. 어쨌든 이런 명제 정리가 있고 설명이 너무 길었네. 조건부터 얘기해볼게. 조건. 문자를 아까 전에 명제는 그냥 판별하는 그 저거였잖아. 문장이었잖아. 근데 그 중에서 X, Y, A, B 또는 뭐 이런 애들이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문자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게 조건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B라는 조건이 있는데 X는 10보다 크다라고 하면 만약 선생님이 X에다가 11을 넣으면 이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11을 넣으면 참되지. 8을 넣으면 거짓되지. 그럼 얘는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니까. 얘가 보다 조건이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더 해볼게. X는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이다라고 써볼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에다 6 넣으면 참이지. 우빈아 그럼 X에다가 15 넣으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이 문장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지. 그러면 이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X들만 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 이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X 값들 뭐뭐 있어 민준아? 6, 7, 8, 9 4개밖에 없지? 이렇게 얘를 참으로 만드는 애들만 모아놓은 애들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 진리집합을 보통은 이런 조건은 소문자 P 이렇게 쓰거든? 그러면 소문자 P라고 이 조건을 썼으면 이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아닌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를 부정한다고 하면 부정. 얘의 반대인 애들. P의 여집합인 애들은 뭐가 있어? 예를 들면 11 이런 애들, 15 이런 애들 P의 여집합이지 전부. 그치? 그럼 P의 여집합을 조건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할까? 봐봐. X는 5보다 크다 그랬지? 그러면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X는 5보다 크다의 반대말이지. 그치? 또 얘는 크고라고 돼 있지. 그리고야 또는이야? 그리고잖아. 그럼 얘는 5어로 바꿔줘. 그 다음에 여기는 10보다 작은 애 반대말은 뭘까? 그치?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10보다 작은 애 포함이 안 되고 그 여집합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걸 뭐라 그래? P의 완전 반대를 써준 거잖아. 그치? 우빈아 그러면은 얘를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앞에 물결무늬 하나 P 쓴 다음에 뭐라고 불러? P의 부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너네는 긍정과 부정을 배운 거야. 수학에서 이제. 수학적으로 말하는 방법 이제 배우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P의 X에다 6을 넣으면 여기서는 참이 되지. 그지? 여기서는 거짓이 되지. 그지? 그거가 마찬가지로
P라는 애가 조건이 참이면 not P는 거짓이야. P라는 애가 거짓이면 not P 부정 P는 참이 돼. 원래 조건과 부정해 놓은 조건은 뭐다? 참 거짓이 서로 반대라는 거 기억해야 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만들어? 이걸 가지고 명제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 P이면 Q이다. 조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명제를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볼게. X가 5보다 작으면 이게 P야. Q는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야. 한번 해볼까? 우빈아 여기 봐봐.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야. P이면 Q이다. 자, 그럼 X가 5보다 작으면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맞아 틀려? X가 5보다 작다. 저 앞에 명제의 진리집합 예를 들어봐. 자연수로 해도 돼. 1, 2, 3. 그래 1, 2, 3, 4. 걔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틀려? 1, 2, 3, 4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1, 2, 3, 4는 10보다 커? 그러면 작거나 같다는 말이 맞아 틀려? 맞지? 그럼 저거는 참인 명제인 거야. 조건 두 개를 합쳐서 명제를 만들어 본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 X는 5보다 크다. 그러면 P이면 Q이다는 참일까 거짓일까? 5보다 큰 숫자들 뭐 있어? 6, 7, 8, 9, 10, 11, 25, 24. 그지?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맞니 틀리니 민준아? 틀려요. 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X가 6일 땐 맞지? 예. X가 25일 땐 틀리지? 그럼 얘는 참 거짓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야? 네. 이건 뭐냐면 P이면 Q이다라는 말은 P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무조건 Q도 만족할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무조건 다 만족하지 않지. 틀린 경우가 있지. 그러면 얘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 이렇게 생각해 볼게. 민준아, X가 5보다 크다. 얘의 진리집합 뭐가 있어? 6. 자연수만 해볼게. 8, 9, 10, 11, 뭐 22, 25 이런 애들 있잖아. 그지? 네. 이게 얘의 진리집합 P야. 그치? 그런데 봐봐. 얘의 진리집합은 뭐야? 19, 8, 7, 6 이런 애들도 있고 5, 4, 3 이런 애들 있지. 그지? 예. 여기 있는 뭐야 11, 22, 25 이런 애들은 Q의 진리집합이 안 되지. 네. 그럼 Q의 진리집합을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그지? 여기 보면 둘이 겹치는 부분은 있는데 Q의 입장에서 봤을 때 P에 자기가 없는 애들이 있지. 예. 이러면 거짓이야. 이러면 거짓.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다면 X가 P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지. 5, 4, 3, 2, 1 이렇게 되지. Q의 진리집합은 5, 4, 3, 2, 1도 물론 Q의 진리집합일 뿐더러 6, 7, 8, 9, 10도 있지. 이런 것처럼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무슨 집합일 때? 부분집합일 때 그때는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 거짓이 된다? 참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별할 때는 뭘 하면 돼? 진리집합이 포함관계인지를 보면 돼. 그래서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그건 그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민준아? 부분집합이면 참이다. 부분집합이 아니면 그때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구별하면 돼. 이게 제일 명확해.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만들 때 조건 두 개를 썼지. 앞에 있는 조건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 가정. 뒤에 있는 조건은 결론이라고 하는 거야. 가정 영어 시간에도 배우지. if 쓰는 게 가정이잖아. 뭐뭐라면에 해당하는 거. Q는 뭐뭐이다 결론에 해당하는 거. 참거짓은 어떻게 판별한다? 두 부분집합의 포함관계로 판별하면 되는 거야. 뒤에 A 문제 한번 풀어볼까? 얼른 해봐. 이거 한 모든이나 어떤이건 모든이나 어떤 있는 명제. 모든과 어떤 무슨 의미니? 예를 들어서 모든 고등학생은 빡빡이이다. 맞아 틀려? 어떤 고등학생은 어떤 고1 예비생은 빡빡이이다. 맞아 틀려? 어떤 학생은 빡빡이이다. 맞지? 그럼 모든과 어떤의 차이는 뭐야? 모든은 내가 지금 말하는 그 집합에서 예외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맞는 겨 틀리는 겨? 거짓이 되는 거. 그지? 어떤은 그러니까 모든은 어떤 의미야? 모든이란 건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야 된다. 어떤은 무슨 의미야? 어떤 학생은 빡빡입니다 하면 한명 인상 중에 한 명. 단 한 명만 예외가 있어도 이 명제에 해당되는 예외가 있어도 맞는 거지, 그지?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 밑에다 여기 학생이라고 써볼게. 모든 학생에 대해서 모든 학생이면 조건이 뭐야? q이다. 조건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예를 들면 빡빡이이다. 윗머리, 대머리, 빡빡이이다. 그러면 얘는 만약에 이 p가 x의 진리집합에 해당하는 모든 이 전체 집합과 일치하면 그땐 참이지. 전체 집합이 아니라고 하면 그땐 뭐다? 거짓이라는 거야. 진리집합이 이 p라는 거는 이 조건의 진리집합 말하는 거야. 어떤이라고 쓰면 뭐가 달라져?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라고 쓰면 얘는 만약에 이 p 진리집합 p가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야. 그런데 p가 만약에 공집합이면 그때 거짓되는 거야. 한 놈도 없어. 빡빡이인 사람이 전국 학생들 다 뒤져봤는데 빡빡이가 한 명도 없어. 그때만 거짓되는 거.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을 만약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증명하는 조건이 다르겠지. 뒤에서 증명이 나오겠지만 증명하는 조건이 나오겠지. 까만 백조는 없다.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고 하면 그거를 반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까만 백조 한 마리라도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백조는 까맣다 이럴 때는 어떤 백조는 하얗다 이럴 때는 반대로 하얀 백조 한 마리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지? 해당되는 애가 하나라도 있다. 공집합이 아니다만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을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학생은 빡빡이다를 부정하고 싶으면 어떤 학생은 빡빡이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거야. 모든을 어떻게 부정해? 어떤으로. 그치? P이다를 어떻게 부정해? not P이다. 이거를 not P이다라고 있거든. 보통 P가 아니다라고. 어떤은 민준아 어떻게 부정할까? 그러면 반대로? 그렇지. 어떤을 부정할 때는 모든 학생은 뭐다? 빡빡이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거야. 그치? 이해 가능하지? 그 다음에 역과 대우라는 말이 있는데 역은 아주 쉬워. 다시 한번 자꾸 좀 다른 명제 해보자. 이거는 조건이니까 명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명제. 예시가 없네. 일단 그냥 간단하게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앞에가 조건이고 뒤가 결론이지. 역은 뭐냐면 얘네를 앞뒤를 바꾼 거야. Q이면 P이다로. 이게 뭐라고? 이게 역. 너네 역수라는 말 들어봤지? 역수가 뭐니 우빈아? 분수의 위아래가 뒤바뀐 게 역수잖아. 그지? 민준이도 사극보다 가끔 역적이란 말 들어봐서 역적? 저 역적을 매우 쳐라 이러잖아. 그지? 그 역적이 뭐 하는 애야? 뭐 하시는 분들의 역적이란 분들이 왕 끌어내리고 이런 사람들이잖아. 반역하는 사람들. 그지? 그 역이랑 다 같은 말이야. 다 역자야. 역이란 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 왕이 거지 되고 거지가 왕 되는 거. 위아래 뒤집는 거. 이런 거. 그지? 역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조건이 있으면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뒤를 뒤집은 거야. 학생이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내가 길 가다 어느 학생을 만났어. 그 학생이 빡빡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난 학생이 빡빡이라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은 빡빡이다라는 말이 있어. 이것도 하나의 조건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지 민준아. 그럼 얘 역을 만들면 뭐겠어? 모든 학생이 빡빡인 게 기꺼이 사는 사람. 그렇지. 모든 학생이 빡빡이라면 내가 길에서 만난 첫 학생은 빡빡이일 것이다 라가 되지. 그치? 그러면 잘 생각해봐. 처음 명제는 참이야 거짓일까?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일 확률이 매우 높지. 내가 오늘 처음 본 사람이 빡빡이라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빡빡이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미 세상 모든 사람이 빡빡이라면 내가 오늘 처음 만날 사람도 빡빡이겠지. 역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명제의 역과 원래 원본인 명제가 서로 참 거짓이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사실은 99%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한편으로는 이런 애도 있어. P면 Q이란데 이 역을 더해서 앞에 부정을 붙여서 역을 만드는 거야. 부정을 붙여서 역을 먹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피똥 싼다. 조건과 결론이 갖춰진 명제지. 얘를 이렇게 만들면 피똥 싼다의 부정은 뭐야? 안 쓴다. 피똥 안 싼다. 매운 음식의 부정은 뭐야? 안 매운 음식. 그럼 읽어보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어. 근데 피똥을 싸지 않았어. 그 말은 내가 먹은 게 안 매운 음식이었다는 얘기가 되네. 앞에 내용 참이니? 앞에 내용 참이야 거짓이야? 위장이 강력한 사람들만 있나 보네. 대체로 참인데 그럼 뒤에는 참일까 거짓일까? 뒤에도 참이지. 피똥을 안 쌌어 다음날. 아 그럼 어제 먹은 게 내가 매운 건 안 먹었었네 라고 기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부르는 말은 대우거든. 앞뒤를 바꾸는 역과 부정을 동시에 한 거지. 이래서 이 대우, 역과 부정을 동시에 보니까 이 대우라는 놈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원래 명제와 참거짓을 같이 해. 그렇기 때문에 대우를 증명해서 그게 참이지. 그럼 원본 명제도 참인 거야. 나중에 증명할 때 그래서 이 대우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를 많이 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분조건, 필요조건 요거까지 하고 문제 딱 풀고 끝내면 되겠다. 충분조건, 필요조건 뭐야? 충분조건, 필요조건. 예를 들어서
P에서 Q라는 이 명제가 있잖아.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런데 Q이면 P이다는 거짓이야. 응? 그러면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두 줄 화살표를 쓰고 이때 P는 Q의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잘 봐. P면 Q가 참이려면 얘네들 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민준아 기억나? 뭐가 뭐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P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놈이지. Q 안에 이렇게 P가 들어있는 형태지. 그지? 이게 P가 Q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지. 그럼 잘 봐. P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데를 딱 찍어 1, 2, 3, 4인데 딱 찍었어. 내가 P의 어떤 원소를 딱 찍었어. 그럼 걔는 다른 걸 안 해도 이미 Q의 원소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P이면 Q이기 위한 조건으로 이미 충분하다 이거야. 네가 P이기만 하면 이미 그 자체로 너는 자동으로 Q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Q 같은 경우엔 이래. 내가 Q 있는 애들을 아무 데나 찍었어. 그러면 어떤 때는 P가 안 되고 어떤 때는 P가 되지. 그럼 내가 Q라는 원소만 가지고 얘는 Q에 들어있는 애야 라는 것만 갖고는 우리가 P가 될 수 없잖아. P가 되고 싶으면 어떤 조건을 붙여야겠어.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Q에서 4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만 모아봐. 이렇게 조건을 하나 더 붙여야 되지. 그치? 뭔가 컨디션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가정이. 그래서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차이를 알겠지? 그러니까 충분 조건의 진리집합이 필요 조건의 진리집합에 뭐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지만 P는 Q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Q는 P의 부분집합인 이런 경우가 있었지. 이 경우 어떤 경우였어? P와 Q가 어떤 경우? 같은 경우였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P이면 Q이다도 맞고, 그지? Q이면 P이다도 맞잖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서 Q도 P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지? 이 경우에는 그래서 뭐라고 불러? 서로가 서로에 대한 무슨 조건? 그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표기는 어떻게 하냐면 P 양쪽으로 두 줄 화살표 요렇게. 오늘 비유형은 못 나오겠다. 야. 유형 A 문제 지금 얼른 풀어봐. 글씨 어떻게 시험